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정리된 일별 뉴스를 TTS로 듣기 편한 구어체 대본으로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는 먼저 세네 줄로 간단히 요약한 뒤 제공된 상세 내용을 그대로 자연스러운 말투로 풀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립적인 어조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과 중동 전쟁이 걸프 국가들의 AI 전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란과의 협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 논의입니다. 요약하면 러시아가 키이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해 민간 피해가 발생했고, 걸프 국가들은 중동 분쟁으로 데이터 센터 유치와 AI 허브 경쟁에서 물리적, 비용적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이란과의 잠정 합의 내지 양해각서 논의가 진행되지만 핵 관련 쟁점과 해협 운영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호르무즈의 완전 재개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의 키이우 폭격과 관련해서는 최근 러시아가 키이우와 인근 지역에 수시간에 걸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이 과정에서 오레슈니크라는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수천 킬로미터 사정에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언급되는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집계로는 이번 공격으로 사망자 약 4명, 부상자 80여 명이 발생했고, 주거지와 학교, 기반시설 등 다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키이우에선 창문 파손과 건물 붕괴 등이 보고됐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표적을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민간시설 피해를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결과, 즉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동 전쟁이 걸프 국가들의 AI 전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등 걸프 국가는 그간 대규모 국부 펀드와 저렴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AI 허브와 데이터 센터 유치를 놓고 경쟁해왔습니다. 대표적 플레이어로는 G4E, Humane, KAI, MGX, PIF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유조선 공격, 일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직접 공격 사례, 초기에는 AWS 센터 타격 뉴스 등까지 발생하면서 투자와 건설 일정이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보강이 필요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하화, 방공망 강화, 대응체계 구축 같은 물리적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보험료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비용과 조달 기간이 늘어 프로젝트 난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기업들과 현지 플레이어들은 장기적 투자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전략 수정과 다각화가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로, 이란과의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 논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largely negotiated, 대체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측의 설명에는 사우디, UAE,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및 이스라엘 총리 등 지역 지도자들과의 통화가 포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1단계로 양해각서 MOU를 두고 30와 60일 내에 광범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점을 확인했지만, 핵 문제와 고농축 우라늄 처분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이란 측은 HU 인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해협 운영권 문제에 대해 이란이 관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선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가 관여했고, 미국은 협정 합의 서명 이전까지 이란 항구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지연 가능성도 보도됐는데, 백악관 인근의 총성 등 안전 문제 때문에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호르무즈가 실제로 완전 재개되더라도 억류된 유조선 정리, 비축 물량 정리, 생산 재가동과 정비 등 과정 때문에 완전 정상화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유가가 즉각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이슈를 종합하면 지정학적 긴장이 에너지 공급과 국제안보, 첨단 기술 투자 흐름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군사적 충돌은 곧바로 시장과 인프라 리스크로 연결되며, 이는 정책과 투자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방글라데시의 경기 부양책, 배당주 선호와 은퇴 대비 권고, 그리고 닛산의 영국 EV 파워트레인 계획 취소입니다.
요약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워싱턴의 재정 정책 운용을 시험하고 있고 방글라데시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6천억 다카, 제공된 수치로는 약 4.9조 5점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 속 배당주에 주목하며 가계는 은퇴 대비 저축을 늘리라는 권고가 나왔고 닛산 계열 제트코는 영국에서 EV 파워트레인 생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첫째, 미 국채 금리 급등과 관련해 10년물 기준금리가 전쟁과 에너지 쇼크,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때 4.69%까지 오르는 등 4.5% 후반 수준을 기록했고 최근엔 약 4.56%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금리 상승은 모기지와 기업대출 등 전반적 차입 비용을 끌어올려 주택시장과 소비, 기업 투자를 악화시킬 수 있고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과 겹치면서 행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재무부와 연준의 대응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과도한 개입은 물가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은 금리가 5%대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글라데시의 경기 둔화 대응입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6천억 다카, 상세 표현으로는 약 4.9조 5점여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의 목표는 가동이 중단된 공장 재가동, 일자리 창출, 민간 부문의 신뢰 회복에 있습니다. 자금 구성은 은행 여유 자금을 장기 예치, 최소 3년, 연 방식으로 조성한 4,100억 다카와 중앙은행 자체 자원 1,900억 다카 정부 보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배분 계획은 공장 재가동 및 서비스업 지원에 2천억, 농업과 농촌경제 지원에 1,000억을 배정하는 등입니다. 중앙은행은 약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수출 주도, 특히 의류 산업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에서의 수요 둔화와 비용 상승, 수입비 증가로 성장 둔화가 나타났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분기 성장률은 전년 3.5%에서 3.0%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셋째, 기업 산업 전략 변화 사례로 닛산 계열 제트코의 영국 EV 파워트레인 계획 취소가 있습니다. 제트코는 영국 선덜랜드에서 EV 파워트레인, 즉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 생산하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 계획은 약 4,870만 파운드 투자에 연간 34만 대 규모 생산 목표였으나 철회됐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유럽 내 닛산 EV 수요 부진과 닛산의 생산 체계 재편, 공장 수를 17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등의 구조조정 영향이 지적됩니다. 제조와 공급망 재조정, 산업정책과 시장 수요 변화가 기업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넷째, 투자자와 개인 재무 대응 관련해서는 시장 변동성과 채권 금리 상승 속에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주는 배당주에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린 종목으로는 에너지 트랜스퍼와 같은 수익형 파이프라인, 배당 수익률 6-7%, 배당 및 자사주 환원, 수익률 3.7%, 윌리엄스, 가스 파이프라인, 파워 이노베이션 성장, 수익률 2.7% 등이 있습니다. 개인 재무 측면에서는 재무 전문가들이 저축률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늘리면 은퇴 자금 규모뿐 아니라 은퇴 시 필요한 생활비 자체를 줄일 수 있어 은퇴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실무 권고로는 최소 20% 저축 권장, 50-30-20 규칙 등 예산 규칙을 활용하고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를 관리해 저축률을 유지, 증가시키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충격이 장기금리와 기업 실적, 무역, 정책 대응을 흔들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 기업은 제한된 여건에서 재정과 산업, 생산 전략을 재조정하